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팬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도착이 늦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뭐 삐뚤어지는 얘기했는데 삐뚤어지셨나 했는데. 아유, 저 삐뚤어지면 안 되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어쨌든 오프닝에서 지금 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금 제 생각난 것이 예.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꾸자. 그게 누구 얘기했더라?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많이? 체게바라가 얘기했습니다. 아, 그죠? 예. 많이 들었었어요. 예. 항상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자로 살고 있는 최요한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장한 얘기를 참. 예. 위수령. 예. 이거 위수령 옛날 그 유신 시절에 이 위수령 선포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폐지가 됐어요. 제가 시작할 때 비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군사 독재의 잔재인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와. 사전적인 정의로는요. 경찰을 대신해 군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국회를 통하지 않고 발동이 가능하다. 이게 문제죠. 예. 이게 이제 지난 2015년인가 11월 달에 종편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황태순 씨가 경찰이 뚫리면 위수령을 발동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라게 했는데 예. 이게 근거가 이겁니다. 국회를 통하지 않고 발동이 가능하다. 예. 황태순 씨는 요새 뭐 하나 모르겠네. 예. 방송 알았어요. 출연 못하고 있죠. 예, 워낙 엉망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그 독소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경비를 위해 필요할 때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원래는 자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독소 조항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1965년 8월 국회 한일협정할 때 그리고 75년 교련반대 시위 때 79년 부마 사태 때 3번에 걸쳐 위수령을 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거 의뢰를 했더니만 뭐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한국국방연구원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수령 법안 폐지안 입법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예. 대통령령으로 돼 있으니까 뭐 국회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얘기를 꺼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토지공개념은 1989년 그 노태우 정부 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요. 어제 그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내서 나왔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공적 재화인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이 개념인데요. 예.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토지라는 것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 처분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헌법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예,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거래 신고제, 개발 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 이득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그렇게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일정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고 전액을 경기도민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정책을 실현해 보려 한다라고 얘기해서 예. 이게 좀 디테일하고 아주 그 세분하게 잘 진행이 되면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책 조만간 발표하려고 심사숙고하면서 준비 중인데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듣고 운을 띄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여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따로 조찬회동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논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지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환수제는 명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 역시 무엇인가 액션이 취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과연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거 지금 뭐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막 언론에서 예측 보도 나오면은 뭐 아니라고 뭐 사실 아니라고 뭐 부인하는 보도자료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찾아갔네요. 이게 단순한 방문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플러스 구미 국가산업단지 방문 등 뚜렷한 목표가 있는 행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가 예고한 새로운 성장 전략 공개를 앞두고 근대화의 상징이 박 전 대통령 후광을 노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예. 또 실제 TK 출신 당권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을 겨냥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적, 온 국민이 길이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박명록의 글에 속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예, 네. 예. 이게 조만간에 대한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행보를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요? 누가 발표를 또? 김 위원장이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죠? 그 출산주도 성장 이거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예.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일단은 그 이야기는 바로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외에도 당내에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은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김무성, 홍준표, 황교안 이 보수 본산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재개하니까 예. 보수 본산에서 존재감을 가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박정희의 향수 자극이 비대의 새 가치 정립과 과연 맞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뭐 김무성, 홍준표, 황교안 이 양반들 움직이면은 이 김병준 위원장이 뭐 별로 그냥 못 버틸 것 같죠. 예, 힘을 쓸까 싶기도 해요. 예. 예. 아까 얘기하다 만 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 출산주도 성장 얘기했는데, 근데 이번엔 또 무슨 성장론이에요? 이번에는 그 브릿지 경제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보도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산주도 성장을 주창한 것이 9월 5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국민들로부터 반대는 물론 비웃음 당했죠. 거기다가 쉴드 친다고 김학용 의원이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뭐 바꿔야 한다 뭐 운운했던 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번 주에 소득주도 성장을 대체한 대한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한다. 여의도 연구소의 김선동 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과 세계 산업계의 흐름, 인구 구조 변화도 여러 과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대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고 논의의 가닥을 잡아 점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의를 해석하면은 이런 이야기는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 주도 성장 이 자체에 내놓고 이렇게 비웃음 당한 거 이거와 또 다른 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충 이야기하고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발표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새로 내놓을 대안이 과거 보수 정권의 성장 중심 전략과 큰 차이가 없다. 차별적 대안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 연구소 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연구만 하고 발표 안 하고 방향만 제시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보가 되는 꽤나 헷갈리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월 28일 날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시장 자율과 시장 혁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믿었었는데 이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은 경제평론가 최유한이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예요? 예, 저 바보예요. 바보구나.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아무튼 진짜 뭐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뭐가 나오는지는 뭐 아직은 뭐 봐야 알 것 같네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서 이 요구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박원순 시장은 끝까지 지금 반대 입장인가 봐요. 예, 어제 그러니까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서 환경포럼 강연자로 나섰어요.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잘 함께 논의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있는 그린벨트 풀 수 있는 권한이 30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서초구 내곡동이라든지 양재동 우면산 일대 그리고 송파의 올림픽 선수촌 선수 기자촌 아파트 인근 뭐 이런 등등이 규모가 꽤 커요. 2,380만 제곱미터, 690만 제곱미터 규모라서 이 해제는 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동의 안 해도 중앙정부가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제를.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박 시장의 근거는 그겁니다. 싱가포르 주택 90%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리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70%고 런던도 30%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5%가 채 안 된다. 지금 연기금도 있고 1,100조 원이라는 유동자금을 활용해서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이거 박 시장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것은 정부와 서울시의 이 부동산 문제 빨리 정리해야 나머지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좀 설득을 하고 권유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박 시장이 응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또 환경단체들도 뭐 하면 해제하면 안 된다. 또 반대 시위하고 또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노조와의 공작 관여 의혹을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영장 전담 판사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해야겠습니다. 야, 정말 관리의 삼성이다. 예. 네, 관리에서 기각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너무 양자택일식으로 질문을 부담스럽게 드렸구나. 서울중앙지법 예. 이언학 다시 말씀드려요.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 경영지원 실장으로서 지휘와 역할을 비춰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 예.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공동전범에 이를 정도로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예. 보고받은 것 같지만 그 정도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2013년 7월 달에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즉시 대응팀 구성해서 노조 와해 공작 지침 내려보내고 그 상황을 보고받은 거예요. 예. 예. 그리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지원실장을 맡아서 노사관계 업무 총괄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받은 것 정도로는 구속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결국 이상훈 의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 난간에 부딪힐 전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삼성을 너무 영장 부장 판사가 모르든지 아니 예. 알면서 눈 감고 넘어가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보고받았으면 삼성은 실행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예. 이런 요즘은 예, 법원의 길목에서 그냥 막혀버리는 그런 예. 수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명성교회 세석 관련 소식도 있네요. 예. 제가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지금 교회를 떠난 가나안 교회입니다. 가나안. 예. 안 나가의 거꾸로 표현입니다. 자, 명성교회 세습 관련돼서 제동이 열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 제137 정기총회에서 은퇴한 담임 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삼한, 김하나 부자 목사의 세습을 정당화해 준 판결의 근거가 사라졌다. 예.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걸 제동이 걸렸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현장을 잘 아는 저로서는 명성교회에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 총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안 돼야 건가요? 되는데 예. 그렇게 안 돼요. 예, 교회는 예. 이 명성교회 같이 큰 교회는요. 왜 말 안 듣냐면요. 돈이 더 많거든요. 돈으로 밀어붙입니다. 예. 예. 뭐 총대 1,360명이 참여해서 반대가 849표, 찬성이 511표라고 하는데 511명이나 찬성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양심판 목사들이 51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총대들이. 예. 김사만 왕국 돈이 있는 한 계속 영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익 모델, 종교 비즈니스 수익 모델인 최종 목표인 돈이 명성교회는 터무니없게 많기 때문에 김사만 목사, 김하나 목사 계속 그렇게 사세요. 예. 네. 이거로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가 안 끝난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냥 세습해서 그냥 갈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미국 얘기 좀 해보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북한 핵 선제 타격하는 방안 검토했었다. 이런 그 주장이 나왔네요. 우리 한국 사람이랑 가슴 철렁할 대목이 여러 곳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인 밥 우드워드가 예. 출간한 공포 백악관 안에 트럼프의 에피소드로 나왔는데 선제 타격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었고 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다 경고하니까 핵무기 시설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러 또 지시를 내렸고 이후에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발만 남한으로 떨어지면 수십만 명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오바마가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대북 선제 타격을 포기했다. 예.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CIA, 그러니까 존 브레넌 CIA 국장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하는 이른바 맨체인지를 검토했었다. 그런데 북이 그러니까 정교한 북한의 지형에 따라서 훈련까지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북이 폭격당해서 김정은이 제거되면은 대한민국엔 피해가 없을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만 하고 실행 못했던 것이죠. 아유,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아찔아찔해요. 철렁철렁해요. 예, 예. 예, 이게 우리의 운명이 이게 도대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건지 말입니다. 싶어서. 엊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초였나? 그때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들 뭐 소개. 그러니까 대피시키는 거 그거 검토했었다. 어휴, 그것도 그냥 아주 여러 번 아찔했어. 이렇게 한국 사람들 의지와 무관하게 예.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예, 참 이런 신세, 이런 운명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사팬더 최유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